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자, 지금부터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강조를 하지만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배우기 전에 우리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복지사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것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클라이언트라고 하면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활동이다라고 누누이 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이렇게 배웠을 때 우리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대해서 배웠어요. 세 번째는 우리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요, 이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이렇게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 그리고 오늘까지 이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 이렇게 배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따고 이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이제 투입이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이 실천 기술을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파워포인트를 띄워놓고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챕터 12번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 이렇게 한번 주제를 정하고 오늘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 사회복지 실천 기술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 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 또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목차는요. 첫 번째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 이 정의가 무엇인가, 개념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고요. 두 번째는요,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모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 2번의 주제는요, 여러분들이 지역사회복지론을 배울 때 이런 내용들을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모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의 개입 과정, 그러니까 절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개입 기술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 개념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는 것이고요. 또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모델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개입 과정이 있는데요.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도 있지만 우리 사회복지 실천 개입 과정이 있어요. 또 과정에 대해서 그 절차를 한번 알아보시는 게 오늘의 학습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오늘 학습의 목표는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개입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입 기술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차분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요. 오늘 여기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잘 습득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정의입니다. 정의. 자,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 했죠?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했어요.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했습니다. 이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은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하는 실천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가족은 말 그대로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이에요. 집단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이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은요, 우리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이에요.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지역사회를 이용자 체계로 보고, 그러니까 지역사회를 대상 체계로 보는 거예요.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보고요, 지역사회의 그 욕구와 문제 그리고 위험에 대해서 지역 주민의 조직화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원조하는 전문적인 활동을 우리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개인이든 가족이든 집단이든 지역사회든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복지의 우리 개입의 목표는요, 이 개인이든 가족이든 집단이든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욕구들이 있어요. 그 영어로 말하면 needs라고 얘기를 하죠. needs. 그 욕구들이 있어요. 필요가 있지요. 그 욕구, 매슬로의 욕구 5단계 이론이 있잖아요. 이렇듯 생리적인 욕구서부터 자아실현의 욕구까지 이 5단계에 걸쳐서 각각의 개인이든 가족이든 집단이든 지역사회별로 그 욕구들이 있다는 거죠. 그 욕구들이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이 욕구들이 충족이 안 됐을 때 그 개인에게, 가족에게, 집단에게, 지역사회에게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문제, 영어로 말하면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 그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사회복지의 실천의 목적은, 또 목표는 이런 욕구들이 발생되는 것을 충족시켜주는 것. 그리고 욕구들이 불만족스러웠을 때 발생되는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우리 사회복지 실천, 또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이자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의 기본적인 관심은 그 개인에게, 가족에게, 집단에게, 지역사회에게 어떠한 욕구들이 있느냐, 또 어떠한 문제들이 있느냐를 우리가 파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에서는 이런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삶의 질을 향상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 개인, 가족, 집단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을 하지만 이 개인이나 가족이나 집단보다는 이 지역사회는 규모가 굉장히 큰 거예요. 뭐 대한민국이라는 지역사회, 경기도라는 지역사회, 또 여기 의정부시라는 지역사회, 어떤 동의 지역사회, 어떤 아파트 단지의 그런 지역사회, 이 규모가 좀 대규모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해서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 것은 개인, 가족, 집단의 대상으로 했을 때 접근 방식과는 좀 차원이 달라요. 규모가 거시적인 거죠. 큰 규모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 주민들을 조직화를 통해서 이런 욕구를 충족시키고 또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접근 방식이다. 그런 전문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이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은요, 매우 또 중요한 우리가 과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은 우리가 별도의 한 과목으로 편성을 하고 있죠. 지역사회복지론이라는 과목을 여러분들이 편성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이 지역사회복지론을 배웠을 거예요. 이 지역사회복지론 그 과목 자체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지식을 또 실천 방법을 전달하는 그런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은 여러분들이 지역사회복지론을 통해서 배웠을 거예요. 아마 오늘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내용들은 아마 지역사회복지론에서 배운 내용들을 반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지역사회복지론 때 공부를 좀 등한시했다 할지라도 오늘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한번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은요, 지역 주민 또는 집단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모든 노력을 포함을 하고 있어요. 쭉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 지역 주민들, 또 지역에 있는 단체, 집단들의 어떤 욕구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주 목적이자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거. 이게 우리 사회복지 실천의 목표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 표를 한번 보면요. 지역사회는 이 욕구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사회를 조직화함으로 인해서 지역사회복지를 실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지역사회복지 실천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정의인데요. 우리 지역사회의 어떤 문제나 욕구들을 잘 충족을 시키려면요. 지역사회 분석을 해야 돼요. 지역사회를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 지역사회가 어떠한 사회인지를 한번 분석을 해야 되겠죠. 지역사회 분석은요.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지역사회 내부의 행동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경제, 정치적 구조와 지역사회의 역사를 알게 함으로써 사회복지 실천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지역사회 주민이나 이용자를 돕기 위해서 또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현존하는 자원에 대한 정보를 알게 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지역사회, 내가 속한 지역사회, 또 사회복지사가 어떤 개입을 원하는 그 지역사회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을 지역사회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지역사회는 여러 가지 그 활동들이 있죠. 또 의사결정 구조가 있죠. 또 사회, 경제, 정치적인 구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사회에 어떤 역사와 전통이 있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알아야만 이 사회복지사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해서 사회복지를 실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사회 분석은 첫 번째, 내가 개입을 할 만한 그 지역사회, 또 내가 개입을 해야 되는 그 지역사회의 목표 집단을 파악하는 것이 1단계예요. 지역사회 분석을 할 때 내가 개입하고자 하는 그 목표 집단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죠. 이 집단은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지역사회 규모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지리적인 지역사회를 예를 들면 대한민국이라는 지역사회, 그 밑에 경기도, 그 밑에 의정부 밑에 뭐 가능동, 뭐 이런 식으로 가능동 밑에 무슨 마을, 이런 지역사회의 어떤 규모를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경기도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을 한다.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그러면 그 규모를 정하는 거죠. 의정부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의정부를 대상으로 했을 때 그 지역사회 규모를 시군구 규모의 지역사회를 결정한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단계는요, 차이점을 인식하는 것이에요. 이 의정부시와 인근에 있는 뭐 양주시와 동두천시와 고양시와 뭐 서울 쪽에는 노원구, 도봉구하고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내가 목표로 하는 그 지역사회를 정했다면 다른 지역사회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차별화된 건 무엇인지,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풍족한 것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4단계는 구조를 파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정부라 하면은 의정부의 어떤 구조, 정치적인 구조, 경제적인 구조, 또 어떤 자원봉사 활동의 구조, 자원의 구조, 산업, 경제 구조, 뭐 이런 쪽으로 이 구조를 파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지역사회를 분석함으로 인해서 사회복지사가 어떤 필요한 정보, 또 자원들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지역사회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해서 사회복지를 실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해서 사회복지를 실천을 하려면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지역사회를 분석을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사회복지를 실천을 하게 되는데, 우리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특징을 한 3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또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이렇게 우리가 3가지를 배웠는데요. 이 3가지와 지역사회하고는 또 차원이 또 달라요. 우리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은 첫 번째가 지역사회 주민들의 공통 욕구와 문제를 다룬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개인, 가족, 집단일 경우에는요, 이 소규모 단위죠. 개인, 한 사람의 욕구와 문제를 다루죠. 가족, 그 가족의 욕구나 문제를 다뤄요. 그 집단, 그 알코올 중독 치료 집단, 아니면 무슨 교육 집단, 이럴 경우에는 그 각각의 개인, 가족, 집단의 욕구와 문제를 다루는데 반면에 이 지역사회는 규모가 거시적이에요. 크죠? 뭐 의정부시의 지역사회, 경기도 지역사회, 대한민국이라는 지역사회, 규모가 크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지역사회 주민들의
공통된 욕구와 문제가 무엇이냐, 이것을 이제 집중해서 우리가 다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특징은 이렇게 첫 번째, 지역사회 주민의 공통 욕구나 문제를 다룬다. 이게 이제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요,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특징은 지역사회 주민의 조직화 있다. 조직화. 우리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은 1대1이에요. 맨투맨이죠.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한 사람과 1대1로 상담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욕구를 충족을 하죠.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복지사와 가족이 이렇게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하고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을 하지요.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교육 집단이나 아니면은 치료 집단이나 뭐 이런 집단을 대상으로 할 때도 그 집단에 국한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지역사회라는 것은 뭐 수십만, 수만의 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이나 가족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그 실천, 개입 방법하고는 다르게 이 지역사회는 조직화를 시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묶음이에요. 이게 조직을 만들어요. 그 조직을 통해서 사회복지 실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특징으로는 지역사회 주민의 조직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지역사회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을 한다, 이렇게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해서 사회복지 실천을 할 때는 지역 주민들의 공통된 욕구와 문제를 가지고 개입을 하게 되고요. 주민들을 조직화하고 또 지역사회 자원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개념, 정의를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모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지역사회 복지론을 배우면서 아마 귀에 딱지가 날 정도로 이 실천 모델에 대해서 배운 것 중에 로스만의 사회복지 실천 모델을 배웠을 거예요. 로스만. 이 로스만의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모델은 여러분들이 잘 개념을 잡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제목 정도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지역사회 개발 모델, 두 번째 사회계획 모델, 세 번째 사회행동 모델,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을 할 수가 있다라고 로스만이 이렇게 지역사회 실천 모델을 제시를 했어요. 첫 번째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요, 자조 기반에 근거하여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능력과 사회 통합이라는 과정 목표를 통해 지역사회를 새롭게 만드는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사회의 문제나 욕구를 다룰 때 주민들의 자조정신을 강조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지역사회 개발 모델이다. 이 자조, 영어로 말하면 셀프 헬프예요. 셀프 헬프, 스스로 돕는다는 거죠. 자조정신을 강조하는 형태의 모델이 지역사회 개발 모델이다. 우리나라에서 이 지역사회 개발 모델의 대표적인 예로는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새마을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새마을 운동. 우리가 1970년도에 새마을 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이 정신을 가지고 이 새 마을, 새로운 마을을 만들자 해서 새마을 운동을 전개를 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7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고요.
나태하고 게으르고 뭐 술 먹고 뭐 이런 근대화되지 않은 그런 상태였죠. 근데 이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한번 잘 살아보자 해서 이런 근면 자조 협동 뭐 이런 3대 표를 내세우고, 그리고 뭐 새마을 운동, 뭐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이런 노래를 불러가면서 지역 주민들을 조직화했죠. 그래서 뭐 새마을 분여회, 뭐 새마을회, 새마을 협의회, 뭐 새마을 분여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 마을 단위별로 남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마을 협의회, 여자를 중심으로 해서 분여회, 이게 조직화해가지고 우리도 하면 된다, 뭐 잘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운동을 전개를 함으로 인해서 마을을 이제 새롭게 뭐 도로도 내고 또 이제 지붕도 개량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새롭게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던 것이 이 1970년대의 새마을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새마을 운동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를 개발하는 거죠. 지역사회를 뭐 도로도 쫙 내고 포장도로를 내고 또 초가집을 다 이렇게 개량을 해서 뭐 슬라브집이나 아니면 기와집으로 이제 많이 바꾸게 된 계기가 된 게 이 새마을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해서 그 마을, 동, 또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전개됐던 것이 지역사회 개발 모델의 대표적인 게 새마을 운동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지역사회를 개발하는 모델, 이렇게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사회계획 모델이에요. 이 사회계획 모델은 지역사회 내의 사회문제, 즉 보건이나 주택이나 고용이나 오락, 뭐 비행과 같은 재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인 과정과 합리적인 면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 사회계획 모델은 말 그대로 사회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것을 사회계획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대표적인 사회계획 모델에 걸맞는 예로는 지역사회 보장 계획이에요. 지역사회 보장 계획. 그래서 여기 의정부시를 예를 든다면 의정부시 지역사회 보장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의정부시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을 함으로 인해서 연차별로 복지관을 늘린다든가 또 서비스를 늘린다든가 또 그 서비스의 양을 확충을 한다든가 또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계획이 있어야 실행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사회 복지 차원에서 처음에는 지역사회 보장 계획이라고 하지 않고 지역사회 복지 계획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범위를 뭐 보건, 도로, 교통, 교육, 고용 뭐 전반적인 것을 다 포함한다는 의미에서 사회복지를 좀 범위를 넓혀서 사회보장, 그래서 지역사회 보장 계획이다 이렇게 명을 해가지고 매년마다 각 시군구별로 또 각 시도별로 이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사회계획 모델의 대표적인 것은 지역사회 보장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는 사회행동 모델이에요. 사회행동 모델은 지역사회의 불우한 처지에 처한 주민들이 사회 정의와 민주주의에 입각해서 보다 많은 자원과 향상된 처우를 그 지역사회에 요구하는 행동을 사회행동 모델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사회행동 모델의 대표적인 예는 이런 거예요. 시위를 한다든가 데모를 한다든가 우리 이제 복지 차원에서 장애인 복지 차원에서 발달 장애인들의 어떤 돌봄 서비스를 처우를 개선을 해달라 이런 거 이제 복지기관에서 앞장서 가지고 뭐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하는 거죠.
사회 행동을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서는 거, 이것을 사회행동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모델, 그러면 로스만의 이 지역사회 개발 모델, 사회계획 모델, 사회행동 모델, 이렇게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다음은요, 테일러와 노버츠 모델인데요. 이 테일러와 노버츠 모델은 로스만의 모델 그 세 가지에다가 한 두 가지를 더 플러스 해가지고 5가지 모델을 예시를 하고 있어요. 이 테일러와 노버츠 모델은요, 첫 번째가 지역사회 개발 모델이에요. 이거는 노스만의 모델하고 동일하죠. 지역사회 개발 모델. 시민의 참여에 기반을 두고 지역사회 개발을 추구하는 모델로 이용자에게 거의 대부분 결정 권한이 있는 이용자 중심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노스만의 지역사회 개발 모델을 한번 연상을 하시면서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모델의 핵심은요, 지역사회 주민과 지역사회를 성장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주로 조력자의 역할로 지역사회 주민들로 하여금 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아까 로스만의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조직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조정신에 입각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주로 그 지역사회 주민들이 열심히 참여할 수 있도록, 또 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프로그램 개발 및 조정 모델이에요. 프로그램 개발 및 조정 모델은 어떤 특정 목적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변화를 위한 실질적인 힘을 발현시킬 수 있는 모델로 변화 과정에서 이용자의 직접적인 참여를 허용하기보다는 후견인이 완전히 100%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후원자 중심의 모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이용자 중심 모델이라고 한다면, 이 프로그램 개발 및 조정 모델은요, 후원자 중심의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이용자가 중심이 돼서 참여해서 그 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면, 프로그램 개발 및 조정 모델은요, 이용자가 직접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기보다는 이 사회복지사가, 후견인이 완전히 100%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용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모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지역사회 개발 모델과 프로그램 개발 및 조정 모델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테일러와 로버츠 모델 세 번째는요, 계획 모델이에요. 이 계획 모델은 노스만의 사회계획 모델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계획 모델은 노스만의 사회계획 모델을 인간 지향적인 측면을 강조하도록 수정한 것으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전문가가 합리성과 전문성에 기초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변화를 유도하는 모델이 계획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로스만의 사회계획 모델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지역사회 보장 계획 같은 경우가 이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가지고 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여기 계획 모델이나 그 사회계획 모델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전문가가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모델이 계획 모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지역사회 연계 모델이에요. 이게 노스만의 지역사회 개발 모델, 사회계획 모델, 또 사회행동 모델에 없는 모델인데요.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모델이에요. 말 그대로. 자, 노스만의 모델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인데요. 사회복지기관의 일선 스태프나 행정가들에 의해서 수행되는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연계 노력을 전개해 나가는 모델로 이용자의 요구와 후원자의 영향력이 동등하게 반반씩 적용될 수 있는 모델이 지역사회 연계 모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의정부다. 그럼 의정부의 지역사회 내에 뭐 가능동, 호원동, 뭐 의정부동 이렇게 여러 가지 동이 있잖아요. 이 동과 동이 연계할 수 있는 모델인 거예요. 예, 동이라는 지역사회, 가능동이라는 지역사회, 호원동이라는 지역사회, 의정부동이라는 지역사회, 뭐 밀락동이라는 지역사회. 이 동 지역사회가 연계할 수 있도록 동등한 그런 입장에서 연계할 수 있는 모델. 또 의정부를 예를 든다면 의정부와 뭐 양주시와 또 동두천시와 또 뭐 노원구와 고양시와 이렇게 연계할 수 있는 모델. 이것이 지역사회 연계 모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정치적 권력 강화 모델인데요. 정치적 권력 강화 모델은 노스만의 사회행동 모델과 밀접한 관련된 것인데요. 갈등 이론과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다양한 이익 집단의 경쟁 원리에 기초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치적 권력 강화 모델은 사회행동 모델과 비슷한 모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사회의 어떤 복지를 도모하게 되다 보면요, 이 정치 구조하고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복지가 증진이 되려면 입법이 이루어져야 되죠. 또 정책적으로 정책이 마련이 돼요. 정책이 마련이 되든 법이 마련이 되든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가 정책을 마련을 하는 거고요. 법을 마련하는 것은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지방 의원들이 그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행동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행동이라는 것은 거의 정치적 권력관계와 연관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테일러와 로버츠 모델에서는 이 노스만의 사회행동 모델을 정치적 권력 강화 모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일러와 로버츠 모델은 이렇게 노스만의 지역사회 개발 모델, 또 사회계획 모델, 또 사회행동 모델, 이 세 가지 모델에다가 두 가지가 더 추가가 돼서 이렇게 다섯 가지 모델에 대해서 테일러와 로버츠는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개념 정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또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모델, 노스만의 모델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테일러와 노버츠의 모델 다섯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잠깐 휴식을 취하시고 이어서 수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휴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